자, 3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풀이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은 이상은 인수정리 조리제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조리제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한 번은. 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하면 그냥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얼마 들어가면 조리제법이 가능할까요? 2. 좋아요. 한번 볼게요. 2, 4, 8, 3, 6, 0. 완벽한데. 그러면 여기서 또 조리제법 하는 거는 조금 슬프고요. 자, 이 상태로 가시면 돼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 x-2와 x 플러스 요거니까 1과 x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하고 마 1과 마 3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헷갈리지만 마시면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두 허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조리제법이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두 개의 근이 허근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리제법은 무조건 돼요. 자, 1, 1, 1, 마 3이니까 얘는 1로 됩니다. 1, 1, 1, 2, 3, 3, 0 이렇게. 그러면 얘는 x-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아시죠? 이거 허근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래. 자, 이제 소연아, 너는 그렇다면 이걸 근의 공식을 써서 알파랑 베타를 구한 다음에 저기다 대입해서 연산을 쫙 할 거야?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 그치. 큰일 나는 행동이지. 그러면 뭐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이고 알파 베타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걸 곱해. 하지 않고 암산으로 그래요. 저걸 곱하는 암산을 통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아니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샥샥 대입해서 좋아요. 지호야, 너도 그렇게 할래? 네? 전개하고 대입해서 문제 풀래? 뒤에 뭐 전개 마이너스 2 대입해서 2 나오고 3 집어넣어 3 나오고 1에서 뭐 6 한다. 이거 나쁜 풀이 절대 아니에요. 거의 99% 학생은 그렇게 풉니다. 1%의 학생은 어떻게 풀까? 유지야. 1을 대입하셔야죠. 자, 풀이 시간의 의미야. 잘 생각해봐. 알파하고 베타가 두 분이거든. 자, 이거 다시 써보면 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봐. x에다가. 그럼 1마 알파, 1마 베타가 되겠죠. 이거랑 쟤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그냥 x에다 1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 여기다가 그냥 1만 대입하면 6이라는 값이 바로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2차니까 이렇게 해도 시간상으로는 별로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3차식 문제였고 그 3차식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전개했다면 우리는 어떤 식이 나와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에다가 베타 감마에다가 감마 알파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될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근거계수를 다 때려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1만 대입할 것인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풀이 좀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를 1마 알파, 1마 베타, 1마 감마로 바꿨을 때 밖에 마이너스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요건 짝수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짝수니까 둘의 보호를 각각 바꿔도 플러스로 바뀌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홀수일 때는 부호의 변화까지 주목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건 저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라기보다는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바로 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현명한 풀이가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요거는 이제 느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거의 2차 방정식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한 언급인데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나누었어요. 이거 너무 착하지 마시고요. 얘 무조건 조리제법 된다 그랬고요. 마 7, 마 6, 14, 느낌이 좀 쎄한 게 1은 안 돼.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은 되나? 마이너스 1도 안 돼. 그럼 뭐야? 어떻게 풀어? 지은아, 어떻게 풀까? 저 조리제법 돼요? 7로 한번 해볼까요? 7의 세제곱은 얼마? 한번 해보는 거지. 7로 한번 세제곱은 한번 해볼까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마치 자 7로 그치 마치 1 마치 마 13 숫자가 좀 큰데? 그쵸? 현주야 뭘까? 쟤는 이건데 네가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3이에요. 제가 누님 말했죠. 조리제법 무조건 된다. 그런데 얘로 조리제법 되는 거 아니야? 왜 합니까? 지나 이거 뭐부터 해야 될까? 그렇지. 이 항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일단 해봤는데 안 돼. 선생님 조리제법 안 돼. 이 문제 이상해요가 아니고 애매하면 검산식을 쓰시라고요. 쓰시면 보여요. 왜? 나누어 떨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3이 넘어가면 얘가 무엇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10으로 바뀌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요렇게 되면 되나? x에 얼마나 들어가면 조리제법이 될까요? 1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안 돼요. 지우가 얼마? 2? 한번 해볼까? 그쵸? 자 그렇다면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뻔히 보이시죠?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오히려 문제는 더 어려워져. 왜? A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얘는 x-2하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이거를 넘겨서 나누어 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 넘긴다는 걸 생각을 못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조리제법 안 되고, 7R도 안 되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분에 이 녀석의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인 이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무조건 있다고 그랬는데 1풀만 1도 안 되고 풀만 7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난 못 풀어. 그렇죠? 하지만 나누어 떨어진다 형태를 만들어야만 조리제법이 가능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건 좀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아야.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뭐부터 할 거야? 그냥 질러. 뭐부터? 당연히 조리제법이에요. 그냥 궁리하지 마. 그냥 무조건 조리제법이지.
어차피 처음 조리제법 되는 건 허근이 아니니까. 그럼 조리제법을 진행을 할 거야. 자, 1, 2, 마 3, 마 10. 그거야 얼마로? 잠이 덜겠지 지금. 그래요. 2로 돼요. 자, 1, 2, 4, 8, 5, 10, 0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도 x-2에다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이소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범은 이거네.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사고 알파 베타가 5가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곱셈 공식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죠? 자, 일단 조리제법부터 무조건 진행된다는 걸 기반으로 문제 풀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한 번씩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당연히 3차 방정식에도 혈례근은 존재합니다. 단 개수에 대한 언급이 붙을 거예요. 유리수나 실수라는 표현이 붙으면 혈례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차 방정식에는 혈례근이 두 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보통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에 나오는 혈례근,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자,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조금 힘들죠? 한번 가볼게요. 설명을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옥소수의 범위에서 근의 개수는 3개이다. 허근의 곱은 4이다.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근의 알파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반은 2이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어려운 문제인가?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닌데. 볼게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라는 이 식은 x 플러스 2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선생님, 오, 신기하네요. 그럼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인수분해를 그냥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자. 허근은 어디서 탄생하는 거야? 여기. 선생님, 근데 이거 조리제법 아닌데? 조리제법 돼요. 1, 0, 0, 8 하시면 조리제법 돼요. 맞죠? 마이너스 2에서 1, 마 2, 마 2, 4, 4, 마 8, 0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근의 개수는 3개다. 복소수 뭔지 아시죠? 실수, 허수 다 땡겨오는 거야. 1개, 2개. 허근은 무조건 2개니까 맞네요. 허근의 곱은 4이다? 당연히 맞네요. 그렇죠? 자,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하면 자, 이 녀석은 두 근이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혈례근일 거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 i와 a 마이너스 b i가 있을 텐데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하고 그럼 요 녀석에다가 발을 씌웠네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i 얘를 뭐 했어요? 뺐어요. 그럼 2가 된다는 거 있어요. 지우가 맞아요? 틀려요? 왜? 이유는? 아이 때문에. 오, 맞아요. 솔직히 이거 그냥 하시면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혈례근끼리 서로 뭐 한 거예요? 뺀 거거든요. 복소수가 있어요. 복소수와 혈례복소수를 서로 빼면 어느 부분이 사라져요? 실수부가 사라지고 누가 남아요? 허수부가 남겠지? 그런데 갑자기 실수를 써봤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이게 어떤 숫자인 건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의 복소수 파트가 함께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정도 느낌,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이들이 진행이 될 거고 지긋지긋하지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너희가 싫어할 만한 건데 자, 이 문제 한번 봐볼게요. 복소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걸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z는 이 녀석의 근이래요. 자, 현준아 뭐부터 할 거야? 조입제법. 조율제법 얼마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확실해?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이 되고 마이너스 13이 되면서 잘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x 플러스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에다가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z라는 녀석은 복소수이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러면 z는 마이너스 1일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허근일까? 그것만 생각해보자. 지호야, z는 마이너스 1일까? 아니면 이 녀석의 허근일까? 저한테 학원 왜? 걸레 옥수수가 어, 이제 걸레 옥수수가 나왔어요. 혈례복수가 나왔으니까 네. 반드시 Z가 A 플러스 B라고 자, z는 이 녀석의 근인 건 맞거든요. 맞아요. 자, 유주야. z가 왜 이 녀석의 근이어야만 할까? 조건 나 때문에 그래요. 혈례복소수는 1의 혈례복소수는 그냥 1이에요. 그쵸? 저것 때문이 아니고 이 때문이에요. 자, 보자. z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으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거든요. 그럼 분자가 뭐가 돼요? 0이잖아요. 그냥 0이거든요. 의미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z가 a 플러스 bi가 되면 여기서 a 마이너스 bi를 빼면 아까 봤듯이 뭐가 나와요? 2bi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음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z는 일단 혈례복소수야. 그러니까 이 z는 혈례복소수 얘가 되는 거고. 자, 이 녀석의 투근인 거죠. 그 중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 내용식 한번 써볼까요? x는 짝수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2의 제곱이 4 마이너스 14. 그래서 2 풀마 요거 마이너스 9 나오죠?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하지만 얘는 지금 두 개의 가능성이거든요. 2 플러스 3i일 수도 있고 2 마이너스 3i일 수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더하면 5가 나오고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인데 5하고 마이너스 1이 보기에 다 있어. 그럼 지금 둘 중에 하나만 답이라는 거거든. 둘 중에 누가 답일까? 그렇지, 이거지. 왜냐면 좀 전에 여기서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 음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B는 음수여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잘했어. 이런 유의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유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려면 뭐 Z니까 이 녀석의 근이겠지. 물론 그래도 답은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공부할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발전이 있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첫 번째 시작은 무조건 항상 조리제법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지금 오메가를 써야 돼요. 오메가를 써야 되는데 953번은 일단은 킵하세요. 이거는 오메가를 배운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95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니다. 무조건 조리제법부터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Z 다 읽고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봐봐. 일단 조리제법은 너희가 했을 거야. 다 하셨죠? 그래서 지호야 조리제법 불러봐.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생각해봐. 자, 이 표현에 현혹 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봐봐. Z1과 Z2가 두 개의 근이야. 근데 이 둘은 서로 무슨 사이야? 혈례. 근 사이잖아요. 혈례 복소수. 그 말은 뭐냐면 Z1을 다 하면 Z2가 되는 거예요.
Z2를 다 하면 Z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Z1의 반은 Z2라는 소리고요. Z2의 반은 Z1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둘이 서로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맞죠? 2배의 Z1과 Z2라는 소리인데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해요? 두 근의 뭐? 곱이라고 부르죠. 두 근의 곱의 몇 배를 하자? 2배를 하자라는 얘기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그냥 얼마예요? 3의 2배니까 얼마? 그렇지. 하는 문제였어요. 그쵸? 당황하지 말라고요. Z 이제는 당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바를 씌우면 무조건 켤레복수 쓰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서로 어쨌든 Z1과 Z2가 서로 켤레복수 사이였으니까 하나의 바 씌우면 얘가 되는 거야. 여기다 바 씌우면 얘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두 근의 곱의 2배를 활용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근위주원이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연장선이에요. 2차 방정식에서 교아야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지면 넌 뭘 했어? 어? 아니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져서 뭘 했어? 대입했죠? 3차도 똑같겠죠? 근이 주어지면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입도 가능하지만 조립제법도 가능해요. 자, 두 가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냥 이런 거는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재미없죠? 자, 넘어갑니다. 자,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근은 알파벳이라고 할 때 이들의 값을 구해보자. 이게 이번 R하고 시험 수준이었으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뭘 할 거예요? 대입해서 K 값을 구하겠죠? 그 다음, 저 하시면 안 돼. 어디? 야, 쉬는 시간 내가 아까 거의 15분 줬는데 15분 동안 게임을 하고 그때? 남자는 참을 수 있는 거야. 2시간 참을 수 있다, 남자는. 이건 뭐 성차별 아니다. 내가 남자니까. 그치? 네. 참을 수 있어? 얼마 참을 수 있어? 우리 급해? 진짜 급해? 야, 우리 지금 수업 시작한 지 20분 됐거든. 갑자기 20분 만에 급해졌어. 생리현상 가지고 뭐라고 했어? 빨리 가. 너무 많이 마셔. 갔다 와. 자, 갈게요. 그래서 1을 대입해서 K 값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조리제법에서 연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형태 자체가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 수준이래요. 노멀이래요. 위에 거랑 똑같이 노멀이래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문장을 쫙 나열해놨으니까 한번 보자. 3차 다항식이 있대요. 이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일단 써봐. fx라는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여기 몫이 있을 거거든. 근데 현준아 몫은 몇 차식이어야 될까? 1차식이어야 되겠죠? 여기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해도 되고 그냥 1차식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얘가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이제 다시 가보자.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2를 했더니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 녀석을 저걸로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리고 어떤 식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2차식이겠죠. 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세 근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뭘 하실래요? 지우야. 자, 이걸 보면서 너는 뭘 하고 싶은 느낌이 받아? 대입. 얼마를? 저 1. 1. 바이. 자, 선택지야. 자.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구할래?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구할래? 저다 대입해서. 밑에다 대입해서 A, B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이거 구하면 다시 또 이거 넘겨서 다시 또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는 이거 샥 사라져서 0. 맞죠? 다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쭉 사라지면서 똑같이 0이에요. 그러면 f-1일 때도 f-1일 때도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러면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 두 개 우리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무리까지 가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10이다. 조건 하나. 자, 연산 좀 진행해보면 요거 6이었으니까 날라가면 마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나? 2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0이다. 요거 약분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1.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b 값은 얼마가 되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아니다.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 1이고 그렇죠? 1이고 b의 값이 3 들어가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여기 땡겨온 다음에 요 식에서 세 근의 합을 보여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958번입니다.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저런 거 나오면 되게 싫어하잖아. 그쵸? 일단은 여러분 중에서 이제 마치신 분들의 풀이를 볼게요. 대입했습니다. A를 대입했어요. 그래서 A의 세제곱, 여기 A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2A의 제곱, A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A가 되면서 이건 날라가요. 그쵸? 그 다음에 A 플러스 2를 또 대입을 했더라고요. 그쵸? 근데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얘랑 어차피 또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2가 들어갔으니까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3A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A 플러스 2가 들어가면 요것도 3개, 요것도 3개가 되면서 날라가요. 요거 남거든요. 자, 이 녀석이 0이 돼야 된대요. 요거 곱하면 2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A고요. 여기서 4A와 마이너스 3A에서 여기는 4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만족하는 녀석은 A의 제곱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3은 0이 됐으니까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라고 아마 풀었을 거예요. 그치, 그죠? 그렇다면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긴 나왔어. 그치? 뭐 나온 건 맞아요. 이게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이게 진짜 얘가 원하는 풀이었을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치? 얘가 진짜 원하는 풀이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처음에 그랬죠? 3차나는 무조건 뭐 하자? 조리제법.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너무 잘했어. 조리제법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3a가 나와요. 이거 인수분해 돼야 한대요? 되죠? 맞죠?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얘가 원하는 풀이는 뭐였냐면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과 3이라는 녀석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럼 a라는 녀석도 어딘가 있었겠지? 그쵸? a라는 녀석도 어딘가 있었을 텐데 얘가 무슨 규칙을 말하고 있냐면 a가 실근인데 a에다가 2를 더하는 값도 근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봐봐. a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일단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 얘보다 2가 더 큰 녀석도 하나의 근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다시 얘를 기준으로 보자면 a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1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보다 2를 더한 값만큼이 또 다른 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과
1이 된다가 이 아이의 원래 온전한 풀이 방법이었어.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운이 좋게 얻어 걸릴 수는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과 1이 나오는 것도 맞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원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인수정리와 조리제법을 통해서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A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얘네들 두 근보다 이만큼씩 작은 녀석이 A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형태가 되어집니다. 됐죠? 물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근이 되면 이것들 대입한다는 사실 당연히 맞는 풀이에요. 그런데 하나 대입해 보니까 사라지니까 당황해서 두 번째 대입하는 걸 멈췄다. 그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대입까지 해보면 가보면 나오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지만 얘가 원하는 풀이는 조리제법과 인수분해를 통해서 형태를 갖춰놓고 두 개의 근이 주어졌으니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테고 그렇게 나오는 A가 물론 얘하고 똑같은 값은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연산상으로 그러하니까 이런 느낌의 문제다. 자, 한 번쯤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린 거냐면 이 풀이가 틀렸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식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 특히 이런 식의 풀이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여드릴 필요성이 있었던 것 뿐이고요. 자, 계속 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마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들의 특성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현준아, 넌 이 문제를 만났어. 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저렇게 되고요. 허근과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고 문제가 나왔어요. 너 뭐부터 할 거야? 조리제법. 맞아요. 조리제법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데요. 도현아 뭐부터 할 거야? 조리제법. 얼마로 조리제법 할 거야?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학교 시험에 무난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 저기에는 1과 k 플러스 1과 4k 마이너스 3과 k 플러스 7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얼마로 조리제법 하실래요? 선생님, 상수항이 k 플러스 7인데 제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서 조리제법을 해요? 얼마로 할까요? 1 아니 마이너스 20 서로 다 아니지 얼마 할까요? 1로 돼요? 자, 지호야, 너라면 얼마로 할래? 예. 1? 유주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가 될까? 안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인데 이게 단순 암기가 조금 위험한 이유가 자, 보자. 원래 원칙은 그래요. 이게 없었어. 이 문제 안에. 이게 없었어. 그러면 이 녀석은 반드시 어떤 숫자로 k가 소거되도록 문제를 줄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에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숫자를 대입해 보세요. 절대 k가 안 없어요. 풀마일 대입해도 안 되고요. 왜냐면 여기 지금 제곱이고 여기 x가 4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k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없애는 건 가능하지만 얘까지 함께 없애는 건 일단 숫자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수에서. 그러면 얘를 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선택 잘했어. 조리제법 하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1 대입해도 안 없어지는데요. 그걸로 뭘 알려준 거야? k를 알려준 거야 그냥. 자, 1을 대입하시면 1, k 플러스 2, k 플러스 2, 5k 마이너스 1, 5k 마이너스 1, 6k 플러스 6. 근데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 그러니까 저 1의 용도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자, 위에 있는 문제들은 안 줬죠. 실근을 안 줬어. 얘도 지금 실근을 안 줬잖아요. 자,
그렇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저 미지수를 없앨 수 있는 숫자가 반드시 눈에 보여. 반드시.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주는 건 이유가 있어서야. 이걸 통해서 K값을 미리 알아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K값을 알아냈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지금 X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식은 등장하죠? 지금 얼마하고 얼마?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하고 자, 가시면 안 돼요. 자, 요거 두 개. 두 분의 차는 얼마? 5.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안 주어졌으면 우리는 조리제법이 반드시 진행이 돼요. 무조건 됩니다. 근데 뭔가 찌꺼기가 남았던 이유는 저걸 대입하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이용해서 K값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뉘앙스의 똑같은 버전의 문제가 될 거고요. 쉽지는 않거든요.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 자,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 이유가 어리면 아프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끊는 거예요, 항상. 일단 여러분들이 풀이가 그래도 체계를 조금 잡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풀이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다 여기까지는 갔다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잘했어.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되면 그게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저걸 보자마자 K가 없어질 수 있는 숫자로 조리제법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X가 1 또는 X는 풀마 루트 K라는 것까지 구해냈거든.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맞춘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너무 좋아. 생각해보자. 얘네 중에 한 명은 실수고 한 명은 허수거든요. 근데 하나는 실수고 지금 하나는 허수인 상태야. 그들을 연산을 해서 서로 같도록 만들었대. 생각해봐. 실수를 제곱하면 실수거든. 허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도 허수야. 그럼 둘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알파가 뭐였던 거야? 얘가 허수야. 베타가 뭐였던 거야? 실수야. 그럼 실수는 이미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였던 거야? 베타였던 거야. 그럼 알파는 누구야? 알파는 풀마 루트 K가 알파였겠지. 맞죠? 그럼 이제 뭐 할까? 이걸 제곱하래요. 그럼 뭐예요? 그냥 K예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K 값이 나와버렸네. 아, 끝났다. 베타는 1이고 알파는 풀마 루트 2 I 중에 어떤 녀석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얘가 뭘 원해요? 얘가 만약에 알파가 이거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i인 거.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면 얘는 플러스 루트 2i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베타와 감마를 더하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뭘 시킨 거야? 제곱을 시킨 거야. 그럼 베타는 1이었으니까 1의 제곱은 1이었고요. 자, 얘가 되던 어차피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만나서 마이너스 1이었고요. 4명이 맞췄어. 좋아. 그래요? 자, 이런 느낌의 문제인 거야. 그렇죠? 물론 이게 학교 시험에서 만나면 이게 머리가 살짝 굳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겹게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16번 문제거든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려운 사정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잘했습니다. 저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입니다. 선생님,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도 못 쓰죠. 3차 방정식은 판별식도 없는데 어떻게 풀어요? 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세 실근,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 3중근,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 이 4개 중에서 어떤 녀석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 보세요?
내가 오늘 지금 한 2시간째 계속 뭐부터 해야 되고 네. 계속 물어보고 그 뭐부터 해야 돼 정답은 항상 똑같았어. 뭐부터. 그래요. 아, 조리제법 한 다음에 판별식 들어가야 돼. 2차식이니까. 그치? 3차는 일단 조리제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한번.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한대요. 그럼 조리제법 일단 해야죠. 1, 3, K, 마, 4, 마, K. 느낌이 1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아. 1, 1, 4, 4, K, K, 0. 그래서 하네요. 자, 얘는 x-1과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k는 0 이렇게 했어요. 모두 실근이래요. 이건 누가 봐도 실근이야. 그러면 단영아, 얘도 무슨 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보통은 같거나 크다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같거나 크다는 중학교 1학년 교육을 잘못 받은 거야. 그치? 원래 이제 부등식 얘기할 때 크거나 같다고 하는 거야. 그냥 별건 없는데 자, 크거나 같다. 그래서 판별식이 크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거는 같다도 들어가. 도윤아, 왜 같다도 들어가? 왜냐면 0일 실수 정말 쓰다 중근 중근도 돼. 왜 중근도 실근이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다실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근도 허용이 되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 개의 실근과 2개의 허가를 갖는데 지우가 너 뭐부터 할 거야? 조리제법 하고 나온 그 2차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그렇지. 왜냐면 조리제법은 무조건 실근이니까. 아우, 좋아요. 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무슨 근이라고 불러 이걸? 삼중. 그럼 얘가 이런 꼴이 된다는 거 같다. 그쵸? 얘는 무슨 짓을 해도 이런 꼴이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어떤 숫자를 세제곱했더니 얘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에서 우리는 A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A가 제거가 될까? 방법이 뭘까? X에다가 뭘 대입해야 A가 제거가 되지? 어떻게 하죠? A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지? A를 대입. A에다가 대입? X에다 A를 X에다가 A를 대입해요? 한번 해볼까?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자. 자, 2 마이너스 A 처음에는 1이 있고요. 마이너스 3A가 있고요. A의 제곱이 있어요. A를 한번 대입해볼까요? 1 A 2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죠. 와씨 나왔다. 그치? 이런 거는 와씨 해도 될 정도야. 그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적으로 정수를 대입했는데 A도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A를 대입한다는 선택지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얘가 지금 1차고 얘는 1차인데 얘는 2차란 말이야. 2차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2차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A를 대입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이대로 가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얘 무슨 근이라고 그랬냐면 삼중근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미 A라는 근이 나왔지. 그럼 얘도 뭐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이미 A라는 근 하나가 나왔어. 자, X는 A라고 하나가 나왔어. 그럼 얘도 근을 뭘로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요. 얘도 X-A의 제곱꼴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만 삼중근이 될 테니까. 그럼 얘를 전개해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x 플러스 a의 제곱이 얘랑 똑같아야 돼. 서로 똑같아. 그러려면 a의 값은 뭐가 나오나?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서로 같을 테니까. 근데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얘네 둘이 지금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뭘 언급하고 있죠? 범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G가 뭐지? 왜 얘가 범위를 이대로 그냥 보면 그냥 A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오케이가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범위 형태로 나오게 될까? 허근? 자, 이게 말장난이었어요. 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허근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언급을 안 했어요. 실근은 하나라고만 얘기를 했지 허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안 한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볼까? 진짜 그게 가능한지? 자, 이 녀석 볼게요. 판별 실험을 진행해 봅니다. 짝수니까 짝수 공식 가볼게요.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A가 되고 허근을 가지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게 돼요. 근데 A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얘는 3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봐봐. 3중근도 실근 한 개지. 왜냐면 하나가 중복되는 거니까. 얘도 실근은 하나잖아. 허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근은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이 합친 답이 누구? 무슨 답이지? 너희 학교랑 너희 학교에 시험 문제를 던지고 있어요. 이 녀석이 말장. 기억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말장난이야. 이게 진짜 당황스럽거든. 시험에서 만나잖아요. 오직 하나라는 걸 바로 실근이 하나네? 그럼 3중근. 안 돼요. 그죠? 아까 제가 썼잖아요. 3개, 2개, 1개, 하나 플러스 2. 그죠?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인 거야. 근데 저쪽에 사원고가 있어요. 사원고에서 이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오직 하나의 실근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보기에 숫자는 얘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틀로 냈어. 보기 중에 하나는 이거였고 보기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 답은 무엇일까요? 이제 뭘 것 같아요? 아래 거? 지원은? 아래 거. 하진이? 아니 위에 거랑 바꿨으면 위에 거는. 위에 거? 네. 또? 소연아?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현준이는? 갑자기 위에 거? 현준이는? 위에 거? 둘이 너 바꿀래? 아니요. 자, 지우기는? 위에 거. 위에 거? 아래 거? 왔다 갔다 해. 자, 국어 문제야. 자, 오직 하나의 실근만을 갖는다는 거. 아래 거? 우리가 아직 너무 했네. 하나 많이 시키는 거. 누가 시켜? 누가요? 저 하나 있는데 이제 딱 시계 딱 하나만 있다는 거 아니야? 시계 딱 하나 있고. 아니 너가 시간이 못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 어떻게 하고 싶어? 어느 쪽일 것 같아? 오직 하나의 실근만을 가진대. 시계 딱 하나만 있어. 허건이 묻는 거 아니야? 아니 오직 이게 안 떠봐요. 되게 애매하죠. 표현이 실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는 말인지 그는 하나의 실근만 존재한다는 건지 모호하지. 복수적으로 맞췄어요. 선생님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그 정도네. 선생님의 의도는 이거였어. 근데 너희가 지금 고민했던 내용 있죠? 그 느낌이야. 국어 선생님까지 총동원했지. 근데 국어 선생님이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래요. 그러면서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될 수 있다.
따라서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 말은 이제 안 한다는 거지 그런 짓을. 물론 그 학교만 경험해봤으니까 다른 학교들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실근은 일단 한 게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허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여러분 학교는 그렇게 하고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당연해. 그러니까 실근은 하나 갖는다. 실근은 하나만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실근은 하나만 갖는데요. 실근은 하나만 갖는 거야. 단서를 달죠. 실근. 그렇죠?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하나인 실근인데 허근이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다는 소리야. 그렇죠? 와, 얍삽하지. 굉장히 얍삽한 문제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 너다! 그렇지? 그런데 자, 근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의 팁이라면 만약에 찍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는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항상 그 내가 구한 값 있죠. 등호를 써서 만든 값 있죠. 그게 무조건 기준이에요. 경계값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애들 중에 무조건 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아까 우리 나왔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녀석으로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보기 중에 그렇게 있다면 자,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자, 그럼 문제였고요. 나머지 것들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 서로 다른 세실분이 이걸로 갈게요. 자, 이제 학교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옵니다, 이 녀석은. 다른 그 어떤 문제들보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후두를 안정감 있으면 아니 괜찮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안정감 있으면 잠만 자지 마. 아니 상관없는데 보통 후드를 이거 딱 뒤집어 쓰는 사람들 말로가 자기가 이게 딱 그 있잖아 그 안정감 있잖아. 그래서 잠이 솔솔 올라가.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거 무엇으로 결제됐대요? 맞아요.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5. 자 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잘 보세요. 자 1이 들어가서 1이 나왔고요. 1이 들어갔고요. 1이 나왔고요. 1이 들어갔고요. k 마이너스 5가 나왔고요. k 마이너스 5가 들어갔고요.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하나 나왔으니까 얘가 두 개를 가지면 되겠다. 판별식을 진행을 해서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에다가 ac 해서 k 마이너스 5를 해놓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k에다가 20에다 1을 더했으니까 21이 될 거고 그래서 k의 값은 4분의 21보다 작다. 근데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자 이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우리는 1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보기 중에 15가 없네요.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보기 중에 15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야만 직각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 K가 4분의 21보다 작다. 또 자연수다. 그러면 1, 2, 3, 4, 5이면 맞는데 1, 2, 3, 4, 5 잘못 더했나? 잘 더해보면 15 나옵니다. 그런데 보기 중에 없어. 물론 보기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 했어요. 학교 시험에 무조건 15가 있어요. 아마 시험 보니까 알 거야. 너희가 틀린 연산을 하게 되면 보기 중에 무조건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현준이가 알았어. 눈빛이 초록초록 빛나. 알았어요. 그래서 자 현준아. 그래 알았어. 어떻게? 몰라. 아니 알았어. 현준아 알았어. 아니 몰라. 싸우지 마. 너 그래도 닥쳐. 내가 전에 어떤 애를 봤냐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한 명이 놨어. 진짜 찔렸어. 진짜 찔렸다니까. 그래 핏방울이 맺혔어 진짜. 조심해야 돼 그거. 이렇게만 하지 마. 이렇게는 괜찮거든. 안 다치니까 할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해. 근데 머리 찍는 데도 봤어. 초딩인데. 연필 갖고 막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데 막 하고 있는데 한 명이 팔을 팍 쳐버린 거야. 학교를 팔을 딱 쳐. 연필
머리 바뀌었어. 뭐였어요? 우리 반은 아닌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현준아 하지 말라고. 아까 고1이잖아 너. 초딩도 아니고. 자 현준아 왜? 왜? 네? 왜안 되죠? 어? 3일 뭐가 안 된다고요? 그 1이 되면 안 돼. 와 진짜. 아 왜 이렇게 소심해? 자신감 있게. 중요하게 근이 어. 1이 되면 안 되는데 오. 다 서로 다른 식은 자, 잘 볼게요. 봐봐. 얘가 지금 판별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판별식을 진행을 해서 1, 2, 3, 4, 5라는 값이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근데 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얘가 실근을 가졌는데 뭐 예를 들어 하필이면 얘가 K가 만약에 3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근이 얼마고 얼마?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중에 뭐가 있어? 1이 있거든요. 여기도 뭐가 있어? 1이 있어.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 게 맞거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나온 게 맞는데 하필이면 얘가 알파였던 거야. 그러면 둘이 같으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거 K를 미리 다 해봐야지. 아니지. 이 아이를 X가 1인 녀석을 대입해 보는 거야. 1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만약에 0이 되는 K 값이 지금 3이거든요. 그럼 얘는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이 녀석의 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대입해서 나오는 K 값은 제거해준 상태에서 답을 구해야 되는 그 문제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딱 중간 걸러내기 딱 좋아. 그죠? 좀 제대로 공부했느냐, 뭐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느냐 해서 걸러내기에 딱 좋다 보니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물론 연산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하자? 반드시 조리제법은 필수. 자, 판별식 진행. 자, 1번은 조리제법이에요. 자, 2번은 판별식입니다.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3번은 뭐야? 이렇게 구한 이 녀석을 대입해봐서 대입해서 나오는 미지수는 제외. 요거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보통 시험에 틀리면 이렇게까지 해서 틀려요.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나올 만한 거에서 나올 테니까 연산은 좀 복잡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792번은 패스하세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하세요. 본인의 의지입니다. 이건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792번. 20번이면 뭔지 아시죠? 네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시면 당연히 풀어드립니다. 자, 이제 970번으로 넘어갈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방식이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저들의 값을 구해보자. 어떤 느낌이겠어요?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x가 x 세제곱 ax의 제곱 bx 플러스 c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에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3을 대입하면 0이고요. 마 3과 0을 대입한 값이 같대요. 그러면 조건 두 개니까 미지수 두 개밖에 해결이 안 되거든? 하나 남았어.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지은아, A, B, C 중에서 누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아니지. 누구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야? A가 얼마? 그렇지. 왜? 여기가 세 근의 합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살짝 바꿀게요. AX 플러스 C. 이제 뭐만 하면 돼? 대입만 하시면 돼요. 맞죠? F3
3 대입해 보시면 27, 5, 3a 플러스 c가 0이다. 조건 하나. 두 번째, f-3을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27에다가 9에다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c랑 f에다가 0 대입할 거예요. 0, 0, 0, c 나눠요. 얘랑 얘가 서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가 여기니 0이 돼야겠지. 맞죠? 이렇게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C랑 C가 같을 테니까 나머지는 사라져야 돼. 그러면 우리는 A 값도 알 수 있겠네. 지우가 연산 잘하는 지우가 A 값은 얼마예요? 마6이래요. 그래서 A 값을 알았어. 마6이라고. 자, 마이너스 6. 그럼 여기로 돌아볼까요? 얘가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자, 여기가 마18이 됐네요. 자, 도연아, C는 얼마죠? 어감 잘해라. 난 말했다. 구하지 못했어. 그렇죠. 마이너스 18. 그래요.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마이너스 18. 자,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어요. 됐죠?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런 거에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터프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삐짓 설정하고 대입하고 요거 근과 대수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나. 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왔는데 대수까지 다 했대. 2학년 1학기 때 대수거든요. 겨울방학교까지 다 했대. 그냥 궁금해서 대수까지 다 했어. 그럼 이게 뭐야라고 물어봤거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유주야, 너 대수를 살짝 배웠다는 거야. 그냥 그것만 보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만 보자. 3의 세 제곱근은 몇 개예요?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3의 4 제곱근은 몇 개예요? 2개? 그럼 3의 5 제곱근은 몇 개예요? 2개.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그냥. 자,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개예요. 자, 그냥 첫 단어에 나온 내용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걔는 3개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진행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4차 방정식의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자, 4차 방정식. 오늘 수업 몇 시까지예요? 안 돼? 9시에 국어? 아니 그거 아니라 그래. 오늘 영어 레벨 테스트로 어제 안 갔구나. 아니 원래 오늘 9시에 끝나는 걸 아는 거 그래요? 9시에 끝내드릴게요. 우와, 이렇게 영웅이 됐어. 우와. 오케이.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25분만 더 갈게요. 괜찮죠? 유주 좋겠다. 유주 박수도 받고 좋겠다. 히어로 매니어로. 야. 그래요. 자자자. 그래요. 25분 깔끔하게 하고 갑시다. 볼게요.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돼 있어요.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대칭형과 고비차식을 제외하면 무조건 조리제법이 몇 번? 2번 가능해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4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조리제법 몇 번? 2번 가능해요. 해볼게요. 1, 마 2, 2, 2, 마 3.
4차원 형식이 어려운 이유는 항이 4개가 아니고 5개라는 거.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쉬워. 얘는 얼마? 얘는 그냥 딱 봐도 1이죠. 더하면 0 되니까. 그렇죠? 개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개수가 1이에요. x가 1입니다. 1, 1, 1, 마 1, 마 1, 1, 1, 3, 3, 0.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얼마 될까요? 마 1, 좋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x-1,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영아, 두 개의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두 개의 허근이 있는 거잖아요. 자, 단영아, 알파랑 베타를 구해서 각각 세제곱 때릴래? 아니면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구해서 곱셈 공식 할래? 그렇지, 곱셈 공식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도연아, 우리 도연아.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공식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아,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그지? 나머지 공시킬 뻔했다. 아, 맞다, 너 오늘 남기로 했지? 네? 아까 합차. 여기 세 아니지, 얘네들 통과했는데. 현실이 통화없어. 아니 저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 합까지 갔다니까? 근데 제가 합차해버리는 바람에 답을 못했어. 바로 생각나는데. 아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분의 합과 곱만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연산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 풀어보세요. 기억하고 있는지 보자. 풀어보세요. 솔직히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자자, 보자. 아까 했잖아. 야, 이게 우리 지금 이거 지금 오늘 했잖아, 오늘. 아까 내가 했지, 인간들아. 그래, 자, 이거 인수분해 되면 최종적인 결과물이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나올 거야. 맞죠? 맞아, 틀려. 맞잖아. 얘가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 맞아, 틀려. 맞지? 자, 규아야. 얘를 이걸로 만들고 싶어.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그래.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한다는 건 결국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똑같죠.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에서 이렇게 가셨어야죠. 그렇죠? 자, 기억하자. 3차는 주의해야 돼. 이게 4차보다는 3차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 그냥 생각해보세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뭘 던졌냐면 이게 얼마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지호야, x에다 얼마 대입할 거야 일단? 1 대입할 거죠? 자, 1 대입하시면 나오는 결과물은 이거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지. 답은 얼마? 맞지. 아,
그래서 얘가 나와요. 4차보다는. 4차는 왜냐면 부호가 똑같거든요. 왜냐면 4차에서는 얘가 이들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 왜? 어차피 마이너스 4개면 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상관이 없어. 2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3차는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어. 왜?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부호를 바꾸는 대가로 밖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 생기거든. 그래서 나오면 3차가 많이 나오지만 일단 기억하자. 이 틀 나오면 무엇이다? x에 1 대입하자. 헤헤. 얘기 안 까먹겠지? 다음 시간에 되면 또 까먹겠지. 왜 일주일이 주말을 지나면 너희는 리셋됩니다. 네, 또 뭐 하면 되지. 언젠간 기억하겠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근위주어진 4차 방정식 뭐 하면 돼요? 대입하시고 조리제법 하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아이를 뭘 할 거야? 대입을 할 거야. 그렇죠? 대입을 하시면 1 대입하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 4, 16에다가 플러스 4a에다가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두 가지 식이 만들어지면서 자 a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마오 자 이 b의 값은 4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제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대입하는 방법이 맞거든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풀만 어떻게? 풀마 1, 풀마 2, 자, 잘했어. 유주가 한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보기차식은 무조건 두 가지 버전밖에 없다고 했어요. 맞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있으면 이건데 이 녀석의 합차짝꿍은 이거고 이 녀석의 합차짝꿍은 이거였을 거야.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원본은 이거였을 거고 얘는 원본이 이거였을 거야. 이걸 전개하면 우리가 구한 값이 바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 복귀차식은 이거 아니면 헉은 나오는 그 두 녀석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할 수도 있어. 왜? 조건을 지금 이거 대표 유형이지만 난이도를 높여버리면 주다 말거든? 주다 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풀 수 있으면 복소수에서 보기차 방정식에 나오는 심화 문제들은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너도 생각한 거야? 네? 그래서 아까 막 좋아한 거야? 네? 금방 막 좋아했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었어? 저희는 연립방정식은 풀어가지고 오케이. 자, 나는 또 이거 생각해내서 막 나도 저거 이건 줄 알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 너 집에 갈 수 있어. 오늘 숙제는 배운데까지야. 알죠? 몇 문제 안 돼요. 이번 2단 번에는 시작이 몇 번이야? 641번. 봐봐. 숙제 별로 안 돼요. 괜찮죠? 자, 그렇습니다. 유지야,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자, 웃는 건 좋은 거지. 자.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가보시죠. 자, 볼게요.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A가 있고요. A가 있네요. 자, 하진아. 진정하는 차원에서 얘는 무엇으로 인수분해가 될까요? 어렵지 않아?
마이너스 1 맞아요. 자,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까요? 유주야, 얘는 뭘로 인수분해하겠죠?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0 빠졌다. 큰일 날 뻔했네. 0이고요, 0이고요,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요거 하나가 지금 진행의 계모로 인해서 x 플러스 1 되고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a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x로 묶었으면 됐던 문제긴 해요. 제가 그걸 못 봤네요. 항해기술 잘못해서. 그래서 일단 x는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시죠? 너무 뻔히. 그렇죠? 안 보인다. 그치? 이거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순간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볼게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무슨 말이야, 지금? 이게 4차식이거든?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분명히 얘 4개짜리거든. 근데 얘가 3개래. 무슨 말이야? 하나가 그렇지. 하나가 중근이라는 소리예요. 맞죠? 얘는 원래 4개짜리인데 실근 4개짜리인데 이게 3개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4개인데 3개래. 누군가가 중근을 한대요. 자, 이제 후모를 생각해보자. 그럼 가능성 문제거든?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 교아야. 자, 얘는 지금 0이라고 나왔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거든? 얘만 지금 베일에 쌓여있잖아. 얘가 어떤 근을 가질지 지금 모르는 상태지. 그치? 자, 가능성은 어떻게 들어갈까? 안 들려. 내가 가는 길을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 독학을 못하거든? 나 입모양 못 읽어. 자. 허근은 무조건 둘이 존재해야 돼. 혼자서는 허근은 절대 존재할 수 없어. 허근은 반드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중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혼자 중근을 가지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중근을 가지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0하고 마이너스 1인데 얘가 0하고 알파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근이 되면서 나머지 두 개. 자, 세 번째는 0하고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을 또 가지고 베타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찾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자, 얘가 중근을 가지고 싶어요. 판별식 들어갑니다. 짝수공식이에요. a 제곱 마이너스 ac a의 값은 2 또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 근데 확인은 해봐야죠.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지니까 다르죠? 괜찮아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는 어떤 근을 가지죠? 1을 근으로 가지죠? 쟤네랑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0을 여기다 대입해서 근이 되도록 해야 돼요. 0이 근이 되기 위해서 0을 대입해 보시면 a 플러스 2라는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옵니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그럼 x 값은 0 또는 x 값은 4니까 0은 중분됐고 마이너스 1과 4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자 이제 마지막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면서 a는 3이 돼야 돼요. 자, 이거 확인해야 돼요. a가 3이 들어가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6의 x 플러스 5는 0이 되면서 해는 마이너스 2랑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니까 얘랑 마이너스 1이 겹치고 마이너스 5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은 몇 가지? 4가지 나옵니다. 뭐보다는 어려워요? 3차보다는 어려워요. 그쵸? 3차는 아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다거든요. 근데 얘는 저 실근의 개수를 저렇게 한정을 지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이거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자, 난이도가 27번이 어떤 문제인지는 아시죠? 킬러 바로 전 단계에서 꽤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문제인 거야. 자, 풀이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은 이걸 다시 풀어보시고 다시 질문하셔도 돼요. 먼저 4차 방정식을 조리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0과 마이너스 1은 무조건 근이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된다는 건 허근은 무조건 2개가 쌍이기 때문에 허근은 존재할 수 없고요. 그럼 반드시 실근 2개가 무조건 중근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이 두 녀석이 있다고 하니까 얘가 혼자 스스로 중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판별식을 썼고요. 두 번째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의 근이 되고 또 다른 근을 가져서 이렇게 갖고 하나, 둘에서 세 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0을 대입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갖고 또 다른 근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 문제 풀면서 지금 다 확인했거든요. 번거로워도 다 확인했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단부 문제로 나왔어요. 그때 나왔을 때 이런 식이었거든요. 하나가 걸렸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는 분명히 여기서 2개의 근이 나왔는데 이 하나가 쟤랑 또 같았던 거야. 실제로는 중근 2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3개는 아니잖아. 그래서 걔가 빠졌어야 되는데 걔를 안 빼고 푼 것도 보기에 있었고 걔가 빠진 것도 보기에 있어서 애들이 우르르 틀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애초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상위권에 있는 애들조차도 거기서 다 틀린 거야. 처음에 맞았다고 생각했던 애. 다 그거 하나를 놓쳐서 함정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작업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오늘의 유형입니다. 한영아, 공통 부분 나오면 뭐 해야 돼? 두자. 맞아요. 도윤아, 네. 공통 부분 나오면 뭐 하자고요? 치환. 뭐를?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을 치환하자고요.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죠. 그냥 치환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치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거 다 알죠? 이렇게 묶이는 거. 어우, 큰일 났어. 이렇게 묶이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선생님 치환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이거? 치환 어떻게 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풀어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뭐 공통 부분 뻔히 보이고요.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자 986번까지가 오늘 이제 숙제가 될 거고요. 숙제가 별로 없다. 그쵸? 45문제밖에 없네요. 자, 이거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진행을 할 건데 풀어보세요.
기특하다. 너희들이 이 유형관에 마스터했네. 좋아. 한 명도 안 빼고 다 일사불란하게 멋있다. 되셨죠? 자, 다 풀었을 거라고 믿고. 현준아,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지우가 답은 몇 번? 거기다 진짜 바로 소연아 답은 몇 번? 1번이요. 네? 진짜? 지금 지우야 답은 몇 번? 2번. 주아야 답은 몇 번? 1번? 지은이는 답은 몇 번? 바꾸지 말고. 아니 뭐 단영아 답은 몇 번? 하진아 답은 몇 번? 1번? 유준은 답은 몇 번? 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 얘는 실근이에요. 맞죠? 자, 요게 이제 허근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W의 제곱 마이너스 5, W 플러스 16은 0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괜찮죠?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너희가 지금 풀이가 너무 좋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전부 다 이걸 기반으로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형태고 우리는 충분히 잘 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986번까지가 오늘의 숙제가 될 거고요. 그쵸? 자, 채점까지 하시고 풀이 고치는 것까지 해 오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